아파트 회의실이었습니다. 주민 여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남성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친구냐?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모욕죄로 고소했고 1심도 유죄, 2심도 유죄였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달랐습니다. 이건 모욕죄가 아닙니다. 욕설을 했는데 모욕죄가 아니라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안녕하십니까? 판례로 세상을 읽어드리는 판례인사이트 365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욕했는데 당연히 처벌되는 거 아닌가? 저도 처음 판결문을 봤을 때는 솔직히 좀 의외였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읽어보니까 대법원이 왜 이런 판단을 했는지 생각보다 기준이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오늘 이 반전 판결을 통해 모욕죄의 진짜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모르시면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거나 반대로 정작 도움받아야 할 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두세요. 실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진짜 도움되는 법 이야기를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반전 판례 계속 가져오겠습니다. 특히 오늘 사건은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말다툼 문제라서 끝까지 보시면 정말 도움 되실 겁니다. 2022년 6월의 어느 저녁, 부천의 한 아파트 지하 회의실에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아시죠? 아파트 주민 대표들이 모여서 관리비, 수선 공사, 주차 문제 같은 걸 결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 조용히 끝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이해관계가 얽히고 감정이 부딪히다 보면 꽤 험한 말이 오가기도 하죠. 그날도 그랬습니다. 분위기는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심상치 않았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인 이준혁 씨, 가명입니다. 그는 그날 회의를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선거관리위원이었던 박선호 씨, 역시 가명입니다. 그가 막아섰습니다. 이준혁 씨의 회장 자격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양쪽 지지자들 사이에서 말다툼이 시작됐고 언성이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이준혁 씨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다른 주민에게 반말을 했습니다. 그걸 본 박선호 씨, 그 말을 내뱉었습니다. 야, 친구냐?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그는 그 짧은 말 한마디가 4년짜리 법정 싸움의 시작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이준혁 씨는 모욕죄로 고소했습니다. 1심 법원의 판단은 분명했습니다. 유죄입니다. 여러 사람이 있는 공개 자리에서 욕설을 했고 이건 모욕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박선호 씨는 억울했습니다. 항소했습니다. 2심 인천지방법원도 결론은 같았습니다. 1심 판결 그대로 유지합니다. 두 번이나 범죄자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는 대법원이라는 마지막 문을 두드렸습니다. 내가 정말 범죄를 저질렀습니까? 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모욕죄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걸까요? 법에서 말하는 모욕죄는 단순히 듣는 사람이 기분 나쁜 말을 하면 성립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트 계산대 앞에서 누군가 직원한테 좀 빨리 하면 안 됩니까? 라고 짜증을 냈다고 합시다. 듣는 사람은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직원을 저 사람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주변 사람들이 새롭게 보게 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욕죄는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판 자체를 떨어뜨릴 만한 표현이어야 합니다. 내가 불쾌한 것과 내 평판이 객관적으로 깎이는 것, 이 두 가지는 법이 완전히 다르게 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말이라고 해서 다 모욕죄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이 이 사건에서 그은 기준선은 이겁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그 말이 단순히 무례하거나 예의 없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상대방의 인격 자체를 짓밟아버릴 정도로 혐오스러운 표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날 박선호 씨의 말, 어린 놈의 새끼가 어디서 건방지게. 대법원은 그 말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나온 상황을 봤습니다. 이미 양쪽이 언성을 높이며 싸우던 자리, 이준혁 씨가 나이 많은 사람에게 반말을 쓰는 걸 보고 화가 나서 제지한 상황. 대법원의 결론은 이랬습니다. 이 말은 박선호 씨 자신의 불편한 감정을 거칠게 표현한 것에 불과합니다. 거칠었습니다. 무례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이준혁 씨를 주변 사람들 눈에 다시 보이게 만들 정도의 표현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이건 모욕죄가 아닙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1심 유죄, 2심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파기환송이라는 건 대법원이 이 판결은 잘못됐다고 선언하면서 다시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미 방향을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이 발언은 모욕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무죄 취지입니다. 4년이 걸렸습니다. 2022년에 시작된 이 싸움이 2026년에야 마무리를 향해 가게 됐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박선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4년의 시간이 한꺼번에 떠올랐겠죠. 이 결과 생각보다 여러분 일상에 훨씬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셨다면 지금 눌러두세요. 잠깐 여기서 하나 더 짚어드려야 합니다. 대법원이 중요한 예외를 달아놨거든요. 아무리 감정적인 표현이라도 그게 성별, 인종, 민족, 장애, 출신 지역, 성적 지향 같은 것을 겨냥한 혐오와 차별에 기반한 말이라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 혐오 발언은 우발적이었다고 해도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선을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감정이 격해진 순간의 말과 특정 집단을 향한 혐오 발언은 법이 전혀 다르게 봅니다. 이 선을 모르시면 억울하게 당하거나 반대로 생각지도 못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판결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것 3가지입니다. 첫 번째, 모욕죄는 기분 나쁜 말이 아니라 사회적 평판을 깎아내리는 말이어야 합니다. 내가 기분 나쁜 것과 내 평판이 남들 눈에 달라지는 것, 이 2가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말의 내용만이 아니라 그 말이 나온 상황 전체를 봅니다. 이미 감정이 격해진 상황에서 나온 말과 아무 맥락 없이 갑자기 내뱉은 말은 법이 다르게 봅니다. 말 한마디를 잘라서 따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형사처벌이 안 된다고 해서 아무 책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법원도 명확히 했습니다. 이런 욕설은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질 수 있다. 형사처벌, 즉 범죄자가 되는 것과 민사 손해배상을 물어야 하는 것, 이 2가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욕죄 고소가 기각되더라도 상대방이 민사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돈을 물어줘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에서 이겼다고 민사까지 안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정도 욕설은 형사처벌 없이 사회가 알아서 걸러야 할까요? 아니면 이 정도라도 처벌이 맞다고 보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찬성도 좋고 반대도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정말 궁금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은 댓글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많이 갈립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게 내 생각보다 법원이 실제로 어디에 기준을 두고 있는가입니다. 같은 욕설인데 왜 결과가 달랐는지 그 차이를 이번 사건과 나란히 보시면 아, 그래서 기준이 여기였구나. 훨씬 선명하게 이해되실 겁니다. 알림 설정 꼭 눌러두세요. 판결 결과 보시고 좀 뜻밖이셨나요? 저도 처음 이 판결을 접했을 때는 솔직히 꽤 놀랐습니다. 누가 봐도 기분 나쁜 말을 그것도 여러 사람 앞에서 했는데 대법원이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이 정말 많잖아요. 말다툼도 하고 순간적으로 후회할 말을 내뱉을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모든 말을 전부 형사처벌로 연결해버린다면 그 사회도 너무 숨 막히지 않을까. 아마 대법원도 그 경계선을 굉장히 신중하게 본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선입니다. 어디까지는 감정 표현으로 볼 것인가, 그리고 어디서부터는 타인의 인격과 사회적 평가를 무너뜨리는 공격으로 볼 것인가. 오늘 판결은 그 선을 굉장히 현실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부디 억울한 일 겪지 마시고 혹시 억울한 상황을 겪으셨다면 제대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복잡한 판례도 가장 이해하기 쉽게 풀어서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든든한 법률 파트너 판례인사이트 365였습니다. 감사합니다.